안녕하세요, 여행의자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많이 뜸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사실 이전에 크림반도 때만 해도 뭐 강제로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약간 고양이를 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보통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미국이 자국민 철수도 아니고 외교관 가족들을 철수시켰다면 그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정말 러시아가 침공을 하나 했는데 역시나 바로 우크라이나를 바로 침공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으로는 다른 분들이 더 정확하게 영상을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 관련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우리나라 또는 그 나라에서 테러 및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자 여러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 유명인들이 바로 입대를 하거나 귀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식을 유튜브나 뉴스 기사 등으로도 쉽게 볼 수 있었죠. 우선 파리 테러, 니스 테러, 그다음에 브뤼셀 공항 테러, 터키 쿠데타, 그 이외 여러 가지 태풍, 화산 폭발 재난 등을 여행사에 있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우선 해외에 있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알리는 공지부터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다들 비행기 도착하시면 카톡을 위해서 핸드폰 전화를 껐다 켰을 때 아마 자동으로 대사관 관련 번호가 문자로 들어오잖아요. 전화든 또는 각 나라의 대사관 홈페이지든 문자로 연락이 오는 거든 어느 것이든 먼저 대사관의 공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전쟁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보다는 여행 오는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반면에 대사관은 전쟁이 나면 각국의 어떤 대사관들끼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자국민을 보호를 해줄 대책, 그 다음에 추후 상황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를 받아야 되고 또 신변 보호 임무도 맡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대사관은 이러한 상황 시에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항구나 공항 철도 이동하는 것보다 대사관에서 먼저 알리는 공지를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간혹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항이나 항구로 먼저 가서 비행기나 배 타고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프가니스탄 때에도 확인된 거지만 전쟁 발발 및 쿠데타, 어떤 강한 반정부 시위 등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통 공항, 철도, 항구 이런 시설들은 국가 주요 시설이자 전쟁 발발 시 군사 용도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적의 타격 1순위이고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선 외부로 나가는 것부터 차단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주요 도로와 교통망이 통제될 가능성이 제일 매우 높죠. 그리고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될 확률도 높아서 사실 간다 하더라도 되돌려 보내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 무시하고 이를 지나가려고 한다면 큰일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길이 막히면 교통 혼잡은 당연지사고, 그렇게 되면 진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보통 전쟁이 나게 되면 외국 항공기 및 배 등의 탈출 수단은 그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탈출을 위해 사용이 되는데, 이때 날짜나 장소 등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대사관에서 피신하라는 위치에 공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태풍 및 화산 폭발 등 어떤 자연재해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자면 한때 사이판에 좀 심한 태풍이 불어서 공항이 파괴되고 인터넷도 좀 잠시 끊긴 적이 있는데, 대사관에서 위성전화를 구해서 상황을 알리고 차후 전세계 날짜를 조율도 하고 사이판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몇 일 몇 시 어느 호텔로 오라고 안내를 하는 등의 대사관의 고유 업무인 해외 영사 업무 처리를 절차대로 조치를 합니다. 한국 대사관은 너무 일을 안 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하니까요. 반면에 해외 여행을 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일단 상황에 따라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외국 여행 중에 우선 전쟁 발발 시에 여행자가 귀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주재국 한국 대사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일단 해외를 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한국행 민간 항공기들은 일단 제한이 될 것이고, 국적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외국 항공사들은 무조건 전쟁 지역으로의 운항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의 경우 병무청 전시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여행자에 대한 해외 여행 허가 기간을 중지시키고, 해외에 있는 남성분들은 예비군 등의 어떤 병력 대상인 경우 전시에 계획된 부대로 편입이 되고 곧 귀국 명령이 있게 됩니다. 해외 대사관은 이에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귀국 조치를 하고 교통편이 마련되는 대로 국내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전쟁이 종료되어도 최대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1년 이상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원 지정이 되지 않고 이들은 추후 전시 상황을 고려해서 병역 대상인 경우 차후에 귀국 명령으로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잠깐 나간 해외여행은 몰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사실 대부분 한국에서의 어떤 생활보다 외국에서의 생활을 만족을 느껴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 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전쟁 발발 시에 해외에 있지 않고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그냥 바로 공항이나 항구로 가서 배 타고 우리나라 탈출하면 되는 거 아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쟁과 동시에 19세에서 45세 남성은 바로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항기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출국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항이나 항구 자체가 어떤 전투기와 군함을 운용하기 위한 군용시설로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쪽을 제외하면 삼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전쟁이 날 경우 한국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편하죠. 실제 우크라이나는 만 18세에서 60세 남성의 출국 금지를 당했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61년 2월 25일생도 징병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들은 외국 나갈 때 여자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서죠. 조금 어리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군대 피자 좋아하신 분 가끔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느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래서 군대는
이제는 좀 미국처럼 자율로 가고 군인 혜택을 엄청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징집을 안 하고 도망 다니다가 차후에 한 4년 6개월 죄책감 속에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대우도 못 받고 가서 고통받으며 죽는 것보단 그냥 감옥에서 4년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참전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참전 안 하고 처벌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사람들을 비난을 못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분들이 지금 대우받는 거 보면 폐지 짓고 다니시고 훈장 수여도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고작 택배로 오고, 사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최소한의 국가를 지키는데 힘쓴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할 듯 싶은데 없죠, 그런 게. 저번 그 대통령 선거 때 저보다 앞줄에 계신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표를 하러 오셨길래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뒤에서 기다리면서 신분증을 받는데 그 신분증이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사실 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모셔서 하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던데, 솔직히 미국처럼 어떤 군인에게 대우라도 잘해주면 전쟁터에서도 그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울 의욕도 생겨나고 그러겠지만, 목숨 바쳐서 싸우신 분들의 처우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별로 싸울 의욕이 없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게 정치인이나 부호들은 재빨리 전쟁이 일어날 것 같죠. 현재 뭐 각 나라가 제재에 동참하니까 러시아가 초조한 나머지 민간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하던데,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서 더 이상 사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